YTN 이동희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장면 전 국무총리, 언론인 방응모, 김성수, 장지연, 음악가 안익태, 홍남파, 친일 임명사전에 이름을 올린 인물들입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4천여 명의 친일 행적 인사들을 찾아 임명사전을 만들었습니다. 벌써 10년 전의 일이죠. 친일 인사는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 인사를 비롯해 판검사, 경찰, 언론인, 예술가 등 분야도 다양합니다. 개탄스러운 현실은 이 사전에 이름을 올린 친일 인사 가운데 68명은 여전히 국립묘지에 묻혀 있다는 것입니다. 갈 길이 먼 친일 청산과 친일 임명사전 발간 10년의 성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 방학진 기획실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방학진입니다. 자, 친일 임명사전 10년 됐다고 하는데 네. 시작은 꽤 오래전부터 기획됐었죠? 그렇습니다. 시작은 1991년도 민족문제연구소 출범하면서부터 저희 일성이 친일 임명사전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걸로 따지면 18년 만에 임명사전이 발간된 거죠. 예. 지금 보이는 라디오에 오신 분들은 친일 임명사전을 볼 수 있는데 총 3권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거 실장님이 직접 갖고 오신 겁니까? YTN 도서관에 있는 거를 PD님이 가져오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무거워서 제가 못 갖고 다닙니다. 예. 8kg라서. YTN 도서관에 있는 게 아니고 제 사무실에 있는 거 우리 PD가 갖고 그렇습니까? 왔습니다. YTN 도서관에 한 줄 빨리 장만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총 3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정희님께서 친일 임명사전 가나다 순입니까? 아니면 제일 나쁜 사람 순입니까? 이랬는데. 가나다 순입니다. 아직 사전 안 보셨군요. 예. 가나다 순으로 3권이 이렇게 돼 있어. 굉장히 방대한 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이게 결국은 친일 행적이 어떤 것이냐. 그리고 그 자료는 증거 자료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나열한 것이죠. 네. 그 보시면은 그 인명의 가장 아래 출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평전이 아니라 사전이기 때문에 예. 개인의 주관이 배제된 아주 읽어보시면 아주 드라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출전이 핵심이고 그 출전이 없었다면 저희가 줄 소송을 당했겠죠. 마국주님께서 지금 구입 가능합니까? 이렇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 네. 지금도 구입 당연히 가능하고요. 이 책 어떻게 판매는 많이 됐습니까? 영업 비밀인데요. 그 공공도서관이나 대학도서관에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 교육감님들이 때되는 교육감님들이 그 학교 예산으로 교육청 예산으로 보급한 곳은 있고 또 보급 안 되는 교육청도 꽤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처음에는 이거 만든다 그랬을 때 우리 일반 대중들이 다 박수를 쳤는데 그렇습니다. 발간 그 과정에 네. 그 우여곡절이 많았다. 왜 그랬을까요? 저희 민족문제연구소가 지금이나 예나 지금이나 학술 단체인데 그래서 학술면에 언론에서 많이 나와야 되는데 주로 정치면 사회면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연구 영역을 자꾸 정치화 만들려고 하는 세력 때문에 민족문제연구소의 활동들을 그 정치 편향적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덧씌우기가 계속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죠. 소위 말하는 좌파 세력들이 우파를 공격하려고 만든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거 처음에 국회 예산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국회에서? 처음에는 이제 시민들 모금으로 하려고 하다가 네. 그다음에 저희가 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명사를 만들기 위한 기초 예산들, 과거의 신문 잡지들을 사야 되고 그런 것들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그런 것들은 저희만이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대한민국의 근현대 연구자들이 활용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기초 조사 사업으로 저희가 예산을 신청했는데 그게 전액 삭감된 경우가 있었죠. 예. 당시 한나라당이 반대했기 때문에 예산이 예산 올린 예산이 한 5억 원 정도가 상정됐는데 전액 삭감해가지고 한 푼도 못 받았는데 그것을 안 이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을 해주셨죠. 그보다 더 많은 액수를 모금해 주셨죠. 당시 한나라당이 예산 삭감해서 빵원을 만들어서 네. 그에 대해서 분노한 시민들이 그러면 우리가 직접 모금해 주겠다. 국민이 만들자. 예. 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렇습니다. 예. 등재된 인물이 이 사전에 등재된 인물이 4천여 명. 4,389명. 가장 논란이 된 인물은 역시 박정희 전 대통령입니까? 그렇습니다. 뭐 저희와 박정희는 뭐 4,389명 중에 한 명이고 예. 뭐 굳이 등급을 따지자면 뭐 특 A급은 아니라고 보는데 오히려 박정희 대통령을 빼려고 하는 정치인들이 오히려 박정희를 중요한 인물로 만들어버린 거죠. 네. 박 전 대통령은 왜 친일 임명사전에 등재가 된 겁니까? 친일 임명사전은 각 분야별로 다 기준이 다르지만 그 가장 관통하는 기준은 뭐냐면 친일의 적극성, 예. 자발성, 반복성이 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그 23살
문경초등학교 교사 시절에 1번 만주 육군사관학교를 지원하죠. 그것도 혈서 지원. 이미 교사이기 때문에 군대를 안 가도 되는 면제 사유이고 그다음에 이미 19이 넘었기 때문에 군대를 갈 수가 없는데 혈서를 2번이나 써가지고 일본의 사관학교에 입대한 그런 어떤 자발성 적극성이 있기 때문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기준 계급이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소위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본인이 군대 입대하려고 하지 않으면 달 수 없는 계급이기 때문에 뭐 지금 대한민국 소위와 비교하면 안 됩니다만 엄청나게 높은 직위로 할 수 있고요. 박정희 대통령이 혈서 써서 군대 가겠다고 하는 시기는 1939년이기 때문에 중일 전쟁 이후에 뭐 조선뿐만이 아니라 중국 전 영토가 전쟁통에 있는 상황에서 굳이 군대를 가겠다고 하는 그런 자발성 적극성이 반영이 돼서 임명사전에 등재가 된 것이죠. 그 혈서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혈서 민족문제연구소에서 혈서를 주장했는데 가짜다 이렇게 조작이다라고 해서 뭐 많은 보수적인 수구적인 인사들이 뭐 말씀하셨지만 결국 판결 통해서 가짜 논란은 이미 종식이 됐죠. 가짜가 아니고 진짜로 진짜다. 있었다. 네, 그렇습니다. 관련 기사도 나왔고요. 그렇습니다. 네. 예. 또 논란이 되는 사람은 백선엽 장군인 것 같아요. 뭐 지금 가장 핫한 인물이고 최근에 뭐 주한미군 사령관이 백선엽 전 장군을 찾아가 뭐 생일 축하 뭐 셀카도 찍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것에 대해 현직 광복회장님이 되게 분개하셨는데 현직 살아있는 임명사전에 등재되는 인물 중에 가장 고령이면서 가장 유명한 분이 바로 백선엽이죠. 네. 백선엽 장군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만주군 중위. 거기다가 간도 특설대 복무를 했기 때문에 간도 특설대는 쉽게 말하면은 EJ죠, EJ. 조선인을 통해서 조선인 독립군을 때려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특수부대이고요. 아주 잔악하고 행위가 악질적이기 때문에 그 당시 조선인들뿐만 아니라 중국인들도 대단히 두려움에 떨었던 부대죠. 이 간도 특설대가 일제가 패망하기 전까지 108차례 토공작전을 벌여서 항일 무장세력과 민간인을 172명 이상 살해했으며 많은 사람을 체포하거나 강간약탈, 고문했다. 그리고 백선엽 장군 본인도 자신의 자서전에서 이와 같은 가오에 대해서 스스로 쓴 글이 있지 않습니까? 있었고요. 어쩔 수 없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논란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의외의 친일파도 있습니까? 뭐 개인적으로는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친일파는 DNA 자체가 친일파의 DNA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많은 분이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떤 인물은 독립운동가의 동생이 친일파인 경우 또 그런 반대인 경우 또 아버지는 독립운동가의 아들이 친일파인 경우 또 반대인 경우 보니까 역시 친일의 문제는 개인의 판단의 문제이고 개인의 사회적 책임이 가장 중요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장지연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교 다닐 때 시리아 방송되고 그렇습니다. 독립운동가로 배웠는데. 그렇습니다. 장지연 같은 경우는 뭐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죠. 독립운동가로 알려져 있고 장지연 이름을 딴 언론상도 오랫동안 있었는데 그분이 시리아 방송대교 발표한 이후에 변제를 하게 되고 그 변제의 증거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임명사전에 등재가 돼 있고 그 후손들이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법원에. 그렇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수록이 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서른님께서 혹시 사전에 후손이 누군지도 나오나요? 그런 건 저희가 가장 경계해야 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인물의 독립운동가지만 그 독립운동가의 동생은 또 친일파인 경우도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기 때문에 친일의 문제, 역사의 문제를 가족의 문제, 혈통의 문제를 연관시키는 것은 오히려 대단히 우리가 피해야 될 오히려 연좌죄를 범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과거에 소위 말하는 빨갱이 활동했다. 그 자식도 삼족을 멸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을 피하자고 하는 것이 저희의 목적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후손이 누군지 전혀 나오지 않는다. 아까 말한 것처럼 굉장히 드라이하게 적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친일 활동을 어떻게 했고 나중에 해방 후에 활동을 어떻게 했고 이 정도로 나와 있는 겁니다. 정치인, 언론인, 예술인, 법조인도 상당 부분 들어갔습니다. 전체 법조인을 차지하는 비율은 많지는 않지만 인명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대단히 한국 사회에서 많은 족적을 어떻게 보면 악명을 남긴 분인데요. 대표적으로 민복기 대법관하고 홍진기 장관을 꼽을 수 있는데 민복기는 아시지만 뭐 일제 때 판사였고 해방 이후에 인혁당 사건의 장본인 아니겠습니까? 그때 대법원 판결 냈을 때 대법원 판사고 대법원장이었고요. 홍진기 씨는 4.19 당시에 내무부 장관으로서 3.15 부정선거에 앞장선 분이고 그로 인해서 혁명재판소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분인데 복권이 돼가지고
나중에 중앙방송, 지금 이제 JTBC, 예. 중앙일보 이거 설립하고 그 공로가 된지 모르지만 죽기 전에 국가에서 금관 문화원장까지 받았습니다. 네. 예.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된 친일파 가운데 국립묘지에 안장된 인물들도 아까 제가 68명이라고 얘기했는데 맞습니까? 네, 그동안엔 저희가 63명설, 65명설이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인명사전 발간 10주년 맞아가지고 다시 한번 정밀하게 조사해 봤더니 68명이 되어 있는데요. 서울에 35명, 대전에 33명인데요. 그중에서 좀 특이할 것이 서울에 장군 제2묘역에 가면 6명의 장군들이 안장되어 있는데 예. 그 6명 중에 3명이 신태영, 이응준, 임충식 3명이 이제 친인명사전에 등재된 인물인데요. 정말 많은 국민들이 이 문제에 관심 있는 국민들에게 동작동 국립묘지 특히 장군 제2묘역을 꼭 가보시라고 전해주고 싶어요. 저도 가보고 깜짝 놀랐는데 가장 좋은 명당 자리이고 다른 장군 묘역은 수백 명의 장군들이 안장되어 있는데 여기는 딱 6분만 안장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 위에서 딱 내려다보는 위치가 바로 임정요인 묘역이에요. 예. 바로 임정요인 묘역을 발 아래로 내려 까보고 있는 그곳에 바로 있는 것이죠. 예. 민족정기 이야기를 다시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장군묘역 얘기했습니다만 김창룡, 김백일 같은 경우에는 친일 행적은 당연한 것이고 훗날에는 독재에 부역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국립묘지 안장돼 있다. 네. 이거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역사를 가르쳐야 됩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은 현실을 빨리 이제 우리가 개선해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법 개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 이 68명의 친일파들을 국립묘지에서 이장하려면 유가족의 동의가 전제가 돼야 되는데 예. 이제 법 개정을 통해서 유가족 동의 없이 직권으로 정부가 스스로 직권으로 이장을 하는 그런 법이 매 국회 때마다 발의는 됩니다만은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그다음에 특정 정치 세력의 반대 때문에 이 법 개정이 여전히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분들을 모시고 방송도 했었는데 네. 그분들에게 간첩이 아닌 사람을 간첩으로 몰아놓고 고문 자행하고 죄 없는 사람을 사형시키고 또 감옥에 보내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훈장 받았거든요, 다들. 제가 좀 전에 그 홍진기 씨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홍진기는 일제 때 판사로서 인명사전에 등재돼 있고 3.15 부정선거 당시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 언론문화 창달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마 중앙일보를 만들고 TBC를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명분으로 국가로부터 금관 문화훈장을 받습니다. 예. 그런 훈장들을 빨리 취소하는 문제도 많은 국민들이 저희 이번에 여론조사를 했거든요. 10주년을 맞아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그 지점에 대해서 많이 분노하고 계셨습니다. 네. 어떻게 일제에 부역하고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에게 훈장을 줄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네. 또 민주주의를 반대하고 독재에 부역한 사람에게 훈장을 줄 수 있느냐. 네. 그런데 훈장은 취소가 돼 있고 그걸 박탈하는 것은 또 힘들고 이런 차원이네요. 훈장을 준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생애를 국민들에게 모범으로 삼아서 배우라라고 하는 것인데 정말 그분들이 친일파들이 정말 배울 점이 있는 것인지 정말 모순적인 행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사과하지 않는 일본을 상대로 해서 계속해서 주장하는 게 독일한테 좀 배워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우리도 독일한테 배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네. 반나치법 혹은 네, 독일 같은 그렇습니다. 건 나치를 옹호하거나 이러면은 정말 큰일 나잖아요. 네. 과거에는 그 김한섭이라든지 친일파를 위한 변명, 그다음에 세종대학교 박유하 교수 이런 분들이 친일을 옹호하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 폄훼했을 때는 그냥 학계 논쟁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 단계를 넘어섰거든요. 우리가 반종족주의에서 알 수 있듯이 이분들이 이제 더 이상은 학계 토론회에서 할 문제는 아니고 형법으로 다뤄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번에 저희가 진행했던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70%가 이분들은 형사처벌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독일의 경우는 독일 형법 86조와 86조 A항이 바로 그런 해당 조항이 되거든요. 예. 나치를 찬양한다든지 옹호한다든지라고 하는 것은 가차없이 그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바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법을 만들자고 하는 것을 지금 광복회가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신윤 광복회장인 김원우 회장께서 일제 미화, 친일 미화 금지법을 내년 총선 때 주요한 화두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입장을 강하게 가지고 계십니다. 예. 친일 잔재도 아직 여전히 여러 곳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 친일 잔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이는 친일 잔재와 보이지 않는 친일 잔재가 있을 텐데요. 일단은 보이는 친일 잔재부터 우리가 좀 속아낼 필요가 있는데 그러려면 먼저 전수조사가 필요하거든요. 예. 전국적으로 민족문제연구소가 다 전국을 다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 특히 광주광역시가 가장 모범이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그다음에 충남 이런 곳이 선도적으로 그 지역 내에 있는 보이는 친일 잔재를 조사하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 민족문제연구소가 열심히 돕고 있습니다. 예. 안익태 작곡가의 애국가는 계속 불러야 되냐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만 보수 진영에서 이건 강력 반발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이건 좀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요. 그렇지만 애국가 문제는 안익태 애국가 문제는 오랫동안 표절 시비 또는 그다음에 그 작곡가 안익태의 친나치 시비가 오랫동안 돼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부른지 말다라고는 결론부터 내지 말고 그 안익태의 친 행적에 대해서 친나치 행적에 대해서 공론회장을 만들어서 계속 토론하는 게 중요하겠다. 여기서 멀지 않은 숭실대학교에 가면은 음악대학교 이름이 안익태 기념관이거든요. 그러면 안익태 기념관이라고 하는 음악대학에 있는 그 숭실대학교 내에서 그 기념관에서 안익태 이런 문제, 애국가 논란이 되는 문제를 같이 공동으로 한번 연구하고 토론하고 그러니까 정치 영역이 아닌 순수한 학술 영역에서 한번 토론이 지속적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학술 영역에서 토론 중요한 것이죠. 아까 훈장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이종찬 그 일본군 공병 소자로 근무를 했었는데 일본군 최고 영예 금치 훈장을 받았습니다. 네네. 그 이종찬이 유일하게 조선인으로서 받은 일본군 최고 훈장인데 이 사람도 지금 국립묘지 안장돼 있단 말이에요. 네, 국립묘지에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저 장군 이묘역 그 6명 중에 3명은 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이응준, 그다음에 신태영, 임충식인데 임충식은 이제 간도 특설대 멤버이고 그다음에 해방 이후에 국방부 장관을 역임했고 이응준의 경우에는 육군 참모총장, 초대 육군 참모총장으로서 육군을 세팅한 사람이라고 되었는데 이분이 무슨 말을 하냐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조선 청년에게 가장 큰 꿈이 있다면 천황폐하를 위해서 죽는 것이다. 이런 발언을 하고요. 그다음에 신태영의 경우에는 군인으로서 첫 번째 출진의 목표는 바로 야스쿠니 신사에 가는 것이다. 왜냐면은 일본 군인으로서 죽는다는 거 하는 것은 죽는 것이 아니라 야스쿠니 신사의 신으로 부활하는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죽음을 선동했던 그런 분들이 장군 이묘역에 3명이나 안장돼 있는데 가서 비문을 보면은 더더욱이나 좀 기가 찼는데요. 뭐 애국 일념으로 일평생을 사셨다. 뭐 이런 식의 그런 비문이 여전히 쓰여져 있죠. 예. 간도 특설대 또 만주군에 복무했던 또 일본 육사에 복무했던 이런 사람들이 박정희 5.16 쿠데타에 가담하면서 나중에는 다 국회의원도 하고 국가재건 최고회의 또 장관도 하고 그러니까 천수를 누리면서 훈장도 타고 이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내년이 이제 우리 한국 광복군 창설 80주년입니다. 그 광복군 총사령관인 그 지청천 장군이 바로 이 장군 이 묘역에 있는 이응준, 임충식, 신태영의 발 아래 지금 묻혀 계세요. 예, 그래요. 그런 게 참 안타깝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런데 이게 뭐 해방 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우리가 문제 제기를 했고 논쟁이 됐고 논란이 됐습니다만은 여전히 바로잡아지지 않는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네. 그렇지만 사실 저희가 그 요번에 여론조사를 하면서 많이 느꼈던 것은 많은 국민들이 여전히 친일 문제가 청산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친일 문제가 단순히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통합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 한 70% 가까이 답이 나왔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은 그 해답을 이미 알고 있다 이렇게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친일 논란에 있었던 인물들은 어쨌든 지금 대부분 다 사망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다시 잡아다가 처벌을 하자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역사적 기록으로라도 남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후대에 떳떳한 선대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박진 실장하고 이야기는 여기까지 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